안녕하세요. 태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분양 사무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공인중개사를 시작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을 때 분양 사무실에 가서 분양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분양을 하면서 킨텍스에 있는 상업시설을 분양을 했어요. 상업시설을 분양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냐. 분양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이제 영업하는 방법이 뭐 딱 정형화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영업을 하시고, 두 번째는 좌판 영업이라고 하죠. 밖에 나가서 전단지를 이렇게 주시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고, 내부에서 이제 분양 사무실의 홍보관에 찾아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영업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워킹이라 해서 걸어오시는 분들 순서를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팀별로 뭐 자기 뭐 소속별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돌아간단 말이죠. 뭐 팀에서 내가 몇 번째고, 뭐 1팀 1번 갔다가 2팀 1번 갔다가 1팀 2번 갔다가 2팀 2번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뭐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행사에서 갖고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주요 고객 명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영업을 하면서 뭐 좌판 영업을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아파트에 전단지를 꽂아 놓는다든지, 그러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명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명단,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텔레마케팅,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동산 영업이에요. 이제 뭐 분양 사무실에서 이제 분양하시는 분양 대행사, 분양 이제 대행사에서 분양 상담사 분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분양을 하시는데, 분양 상담사 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양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가장 많이 하는 영업일 거야, 아니면 가장 그 뭐랄까 효과적인 영업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부동산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한 그 뭐 설명서, 뭐 스펙, 그런 게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에 다니면서 이 상가를 분양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손님을 붙여달라,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손님을 만약에 붙여줬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 그거는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팔기가 어려운 상가예요. 그러면은 MGM 수수료를 많이 준다는 거죠. 부동산에 주는 이제 MGM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만약에 이 상가를 8억이 적정한 가격인데 만약 10억에 팔아야 돼. 그러면 MGM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을수록 MGM이 높아져. 그리고 뭐 초역세권이라든지 누가 봐도 좋은 자리에 상업시설을 판다. 그럼 MGM이 점점 낮아집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부동산 소개비가 낮아진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영업을 많이 하세요. 이제 부동산 영업을 많이 하러 오시는데, 좀 안타깝지만 이제 부동산 영업을 이렇게 부동산에 이제 손님을 소개시켜 달라고 많이 오세요. 저희 사무실에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분양 사무실에서 같이 일해봐서 알지만, 분양 사무실 분들이 부동산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냐면은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말을 잘 안 들어줘요. 공인중개사 사장님 말을 잘 안 들어줘요. 저도 이제 어쨌든 공인중개사 사장이잖아요. 그때는 막 그런 분들 봤어요. 아니, 공인중개사들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말도 안 들어주고 지들이 뭘 하냐. 공인중개사들 다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컴퓨터나 두들기고 뭐 전화 받아가지고 집 하나 보여주고 계약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상권에 대해서 전문가고 나는 분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뭐 오피스텔 수십 개를 팔고 상가 수십 개를 팔아서 몇 억 그냥 쉽게 땡겼던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이 사람 말이 그런가, 그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주니,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를 때는. 근데 이제 저도 부동산에서 이제 어쨌든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사무실에 하루에도 막 두세 번씩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MGM이 높으니까 팔아달라. 이거는 뭐냐? 팔기 어렵다는 거냐? 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기 어렵다는 것은 뭐냐? 손님 붙이면 손님한테 욕먹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8억짜리 상가를 10억에 팔면 MGM을 4% 주겠다. 그러면 10억이면은 그거 하나 팔면 4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팔기 어렵다는 거죠. 팔기 어려운 거는 비싸다는 거고, 시세랑 맞지 않다는 거고,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손님한테 좋은 물건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뭐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팔기 어렵고 나중에 사가지고 리스크가 많은 물건을 드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뭐 물론 MGM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해가지고 팔기 쉬운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뭐 시세에 맞는 가격이고 좋은 상권이고 리스크가 높지 않다 그러면 분명히 소개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MGM이 높아서 리스크가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분양사무실 직원분들이 봤을 때 뭐 좋은 물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가 매매 계약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미 형성이 된 상권에서 실질적으로 월세가 얼마 나오고 실질적으로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분양하는 상가는 정말 제 가격에 나오는 상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장항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입지의 상가가 평당 뭐 4천만 원, 3,500만 원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역세권도 아닌 그냥 뭐 새로 짓는 그리고 조성이 되려면 한참 동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상가가 그 가격에 나오면은 그거는 리스크가 큰 거죠. 그건 비싼 거고 MGM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잘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셔도 견적이 다 나오니까 이거는 이건 가격이 비싸구나 이 정도 세를 맞춰준다 했는데 이 정도 세는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견적이 다 나오는데 그 얘기를 2, 30분씩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저만의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 분만 오면 상관이 없는데 하루에 분양하는 시즌에 3명 4분 오시면은 하루에 1시간 반, 뭐 1시간 1시간 반씩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시간을 할당해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팔기 어려운 상가를 팔기도 어렵고 팔 생각도 없는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1시간 1시간 20분씩 하루에 그렇게 듣고 있는다고 하면 전혀 생산적이지가 않잖아요. 왜냐면은 팔 자신도 없어. 왜냐면 비싸니까. MGM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거를 팔 생각도 없고 팔지도 못하는 거를 한 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뭐 분양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잘 안 들어요. 저도 잘 안 듣게 되더라고 그거를. 정말 좋은 물건이다 싶으면 저도 들어요. 그리고 손님한테 붙여도 욕먹을 것 같지 않다 그럼 듣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공인중개사를 할 사람이고 분양하시는 분들은 분양하고 떠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상가를 새로 분양하는 상가에 손님을 붙여가지고 MGM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분양 받으신 분이 나중에 리스크가 있어서 공실이 한참 동안 공실이 나고 전매도 안 되고 생각했던 것처럼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분양 사무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저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를 찾아온다니까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저를 찾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할 사람이고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하시던 분들은 전화번호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고 연락도 안 돼요. 그리고 배째라 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수분양자가 할 말이 없어요. 10억에 분양 받았는데 그때 잘 된다고 하지 않았냐, 생각보다 경제 상황이 안 좋네요,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끊어버리면은 방법이 없어요. 집을 알아 아니면 뭐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공인중개사한테도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공인중개사분들이 더 책임지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분양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계속 신뢰를 갖고 분양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MGM이라는 거는 그런 MGM을 많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의 내 신뢰를 팔아야 되는 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스크가 있는 걸 알면서 그 돈 받겠다고 손님한테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 돈 4천만 원 받겠다고. 물론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받겠다고 손님한테 내가 봐도 분양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 나중에 상권이 형성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거를 어쨌든 얘기해가지고 나의 신뢰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번다면 그게 정말 가치 있는 돈일지, 그리고 정말 나중에 내가 중개업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분양사무실 분들이 오시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솔직히 그거고, 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결국은 수분양자가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분양 받은 거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건 맞죠. 결국 최종 결정은 수분양자들이 판단을 해서 분양 받은 거긴 하지만 뭐 그 과정에서 뭐 과장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연락 안 되고 나중에 다른 현장 가버리고 나중에 뭐 크게 계속해서 챙겨주지 않고 그 뭐 분양 계약금 받은 것부터 잔금까지 챙겨주고 임대까지 다 챙겨주지 않는 사람이 할 얘기는 못 되죠. 그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원래 안 되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상품을 손님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고 견적이 다 나와서 그래요.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견적이 다 나오고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상권이면 세가 얼마의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을 건지가 견적이 다 나오는데 이 가격이면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못 파는 거예요. 예. 그렇게 판단이 되면 저도 못 팔아요. 그래서 뭐 분양을 이렇게 하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예. 어쨌든 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분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영업을 할 때 이야기를 잘 안 듣는지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고 뭐 앞으로도 이제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뭐 많이 봐주시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좋은 현장에 들어가서 좋은 분양 현장에 들어가서 앞으로 정말 잘 조성될 상권 거기에 적합한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물건을 취급하신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신다. 그럼 전 적극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고 적당한 월세가 들어가 거기에서 수익률이 정말 나올 것이고 미래 가치가 좋다. 그리고 MGM이 낮더라도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임할 의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